여러분, 기후변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먼 미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 기후변화 최전선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기발한 혁신들이 막 펼쳐지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왜 갑자기 적응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탄소 배출 줄이는 완화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그건 말이죠. 우리가 이미 피할 수 없는 변화,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 40년. 이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당장 모든 탄소 배출을 딱 멈춘다고 해도 이미 대기 중에 쌓인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는 앞으로 40년 동안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 같은 변화는 뭐랄까 이미 예약된 미래나 다름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절망적인 이야기만 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가장 절실한 문제 앞에서 가장 놀라운 해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금이 인류의 창의력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혁신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속 불어나는 물,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과 홍수에 맞서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발한 방법들을 찾아냈을까요? 미국 마이애미 비치. 여기 상황이 좀 특이해요. 보통 바닷물이 방벽을 넘어오는 걸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땅 자체가 구멍이 숭숭 뚫린 석회암이라서 바닷물이 말 그대로 땅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솟아오르는 거죠. 정말 앞뒤로 공격받는 그런 이중의 위협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가 뭘 하고 있냐면요. 도시를 그냥 통째로 물 위로 들어올리는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도로들은 최대 61cm까지 높이고요. 동시에 땅 밑에서 솟아나는 물은 분당 7만 5천 리터를 퍼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펌프로 그냥 다 빼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20년, 30년, 40년 뒤에 다시 와서 이걸 또 손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후적응이라는 게 한 번 공사하고 짠!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끊임없이 조종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정말 끝이 없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자바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정말 흥미로운 비교를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콘크리트로 방벽을 세웠죠. 근데 이 지역 해안이 부드러운 진흙이라 세우면 무너지고 또 세우면 무너지고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이게 바로 그 새로운 방법, 잔가지 댐이라는 건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자연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랑 손을 잡는 거죠. 파도를 힘으로 막는 대신에요. 이 댐이 잔잔하게 파도의 힘을 줄이면서 흙이나 모래 같은 퇴적물을 딱 붙잡아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 해안의 수호신, 맹그로브 나무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바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은 명확해요. 그냥 벽 하나 세우고 끝! 이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도 살리고 또 그 과정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혜택을 보게 하고 이렇게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접근법을 썼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지속 가능성 아니겠어요? 자, 물을 막는 것에서 생각을 좀 더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예 물이랑 같이 사는 방법은 없을까?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 사람들이 바로 그 기발한 해답을 찾았어요. 이름하여 수류 양용주택.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면요. 집이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 문제예요. 비용. 기존처럼 기둥을 세워서 집을 아예 높게 짓는 것보다 이렇게 물에 뜨게 개조하는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와, 더 안전한데? 심지어 훨씬 싸기까지 한 거죠. 이거야말로 혁신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자, 물 문제는 홍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농사 짓는 땅이 점점 소금밭으로 변하는 거.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부들한테는 생계가 걸린 정말 치명적인 일이죠. 이번에는 방글라데시 농부들이 이 소금기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그 지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3,500만 명.
이게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에서만 땅이랑 물이 짜게 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숫자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위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소금기를 어떻게든 없애야 해 하고 땅이랑 싸우는 대신 좋아, 이 소금기 있는 땅을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이 새로운 현실에 맞는 농사법을 찾아낸 거예요.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어요. 기존에 키우던 벼나 밀 이런 걸 고집하는 대신에 원래부터 소금기에 강한 작물들, 그러니까 당근이나 감자, 양배추 같은 것들로 그냥 바꿔 심은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농부들 수입은 오히려 더 늘었고요. 심지어 1년에 두세 번이나 더 수확할 수 있게 됐대요. 한 프로젝트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황량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 옆에 아름답고 무성한 녹색 채소밭이 펼쳐져 있다고. 와, 이 한 문장만 들어도 그 변화가 눈앞에 그려지지 않나요? 척박했던 땅이 얼마나 풍성하게 변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농촌은 짠물 때문에 고생인데 도시는 어떨까요? 도시는 바로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아스팔트랑 콘크리트가 내뿜는 열기 때문에 생기는 열섬 현상. 이거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미국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는 이 도시의 열기를 어떻게 식히고 있는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만나보시죠. LA의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시를 시키는 건 LA의 미래에 있어서 말 그대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와, 정말 비장하죠? 그만큼 도시의 폭염에 대처하는 게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가 시작한 쿨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핵심 기술이 뭐냐면요. 바로 쿨 페이브먼트라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시커먼 아스팔트 도로 위에 밝은 회색 코팅을 쓱 칠하는 거죠. 그럼 햇빛을 덜 흡수하고 더 많이 반사시키니까 도로가 덜 뜨거워지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근데 그 효과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코팅 하나 칠했을 뿐인데 도로 표면 온도가 무려 6도나 내려갔대요. 여러분, 한여름 찜통더위 속 도시에서 6도 차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진짜 작지만 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마이애미의 거대한 펌프, 방글라데시의 소금밭 농업, 그리고 LA의 시원한 도로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잖아요. 언뜻 보기엔 다 달라 보이는데 이 혁신들 사이에 혹시 어떤 공통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오늘 우리가 본 성공적인 적응 사례들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공통 원칙이 숨어 있었어요. 첫째, 자연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힘을 빌려서 함께 일한다는 거. 둘째, 첨단 기술만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보낸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 셋째, 너무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적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자세. 바로 이런 것들이 성공의 열쇠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사회는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해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